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질환할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료 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입니다. 예, 쫑 박사입니다. 오늘 쫑 박사님하고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 주제를 나누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기갖고 제가 지금 저희가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이 도와주신 김성태 대표님한테 역시 고마움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이 음질의 차이를 느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진짜 라디오 스튜디오 같은 그런 느낌이고 나중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제 공개 방송도 이쪽에서 네네.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성남 미디어 센터 네. 보니까 아트 센터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시설이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그 조울러 청년들이 고민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연애도 고민할 테고 이거는 예. 뭐 조울러 청년이어서 고민한다기보다는 청년이면 누구나 다 고민을 하는 예. 그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네, 뭐 직업일 수 있고 직업이나 진로, 예. 네, 그리고 연애, 결혼,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연애, 직업, 또 뭐 있을까요? 뭐 돈 경제적인 거 그런 것도 사실 뭐 직업이랑 이제 네. 돈이랑 이런 것도 이제 다 관련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즘 또 그 챗 GPT가 굉장히 예. 유행이고 예.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한번 물어봤죠. 궁금해가지고. 예. 그 GPT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래서 조울증을 앓는 청년들이 가지면 좋을 직업을 10가지 소개해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얘기하십시오. 말을 할 텐데 쫑 박사님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 네,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주시고 또 사회적인 경험이 있으시니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챗GPT가 대답을 한 거는 조울증을 앓는 청년들이 가지면 좋을 직업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인의 상황과 선호도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소통이 적고 환경이 안정적인 직업들이 추천됩니다. 네. 이 멘트는 어떠세요? 그 멘트는 맞습니다. 네. 괜찮죠? 그 멘트 맞습니다. 조울러들이 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잖아요. 관계의 취약성이 있죠. 네. 뭐 일을 할 때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하거나 아니면 약간 굼뜨게 한다고 하면 이 병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소통이 좀 적고 또 환경이 안정적인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프로그래머예요. 이유가 개인 작업과 원목 근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챗 GPT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이 레벨급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근무가 가능해요. 네. 그 하이 레벨이라는 거는 누구도 그 사람에는 대체적 없는 거죠. 프로그래머로서. 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영업이나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하이 레벨이 돼도 그런 어떤 조울러적인 어떤 환경을 요구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머는 하이 레벨이 된다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초짜 프로그래머는 뭐 팀장이나 초짜 프로그래머는 더 비춥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아셔야 돼요. 현실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어디죠? 구로에 가면은 그 등대 오징어잡이 어선이라고 뭐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제 불이 안 꺼지는. 그거 아시죠? 저기 갖고 사무실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카케 불안가 뭐 심지어 그 회사들도 해갖고 과로가 좀
타임르는 회사보다는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예, 국내도 해갖고 네. 좀 그래도 대기업은 좀 덜한데 네. 예,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은 들어가시면은 거의 이거는 해갖고 뼈를 봐서 먹는 네. 그 정도의 이제 노동 강도를 갖다가 지니기 때문에 아주 조울러에는 안 좋죠 프로그래머가.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정말 뭐 천재적이다. 네. 천재는 본인이 천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느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천재가 그래갖고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막 회사 사장이 다릴 정도다. 네, 그러면은 뭐 원하는 대로 근무할 수 있겠죠. 저희가 좋은의 마음 약국 하면서 알게 된 한 분도 네. 프로그래머예요. 네. 결혼도 하시고 또 아이도 있으시고. 네. 근데 이 프로그래머가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거가 조금은 이제 불규칙적이잖아요. 약간 프로젝트가 열리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한다든가.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불가능한 정도로 잘하시나 봐요.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다방면에 잘하시는 것도 정말 그건 진짜 천재고요. 근데 어떤 틈새 시장적인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그리고 특별한 이제 프로그램 중에서도 제가 보면은 하고 좀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 미디어 쪽으로 하시니까 미디어 쪽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영상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을 어떤 걸 어떻게 할 때 저 사람은 거의 장인 정신에 가깝게 맡기면 참 깔끔하게 해준다. 네, 네. 전혀 신경 안 쓰게 해준다. 오히려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 찾아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이거는 뭐 근데 모든 직업에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울러에게 맞는 특정 직업이라는 걸 갖다 묻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병이 사실 이 조울병이나 네. 모든 조현병도 그렇고 정신질환에 상관없이 오는 거잖아요. 지능도 그렇고. 네. 예. 직업에 대한 어떤 적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병을 관리하는 방법에서 자기가 그 직업을 갖더라도 최대한 주의할 걸 주의하면서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선은 한번 발병이 되면 네. 이제 스트레스와 네. 제일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고 네. 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데 네. 그거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고 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실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직업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프로그래머라고 해서 프로그래머에서 너무 지금 집착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나왔던 걸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테크니션 2번이 나왔고요. 테크니컬 라이터 이제 기술적인 문서를 갖다 작성하는 거죠. 그래픽 디자이너, 라이브러리언, 미술 감독, 데이터 분석가, 사서, 온라인 판매자. 그 다음에 이거는 도발자라고 나왔는데 이게 챗GPT가 아마 한글을 잘못 적어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근데 제가 먼저 이제 요 쭉 불러드린 거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네네. 불러드린 거고 조우님이 얘기하셨는데 발병했을 때 그때 환경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제 저희가 그 표준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전 제작 모임을 가졌잖아요. 네네. 어떻게 할지. 거기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나 또 조울러 조현병들이 퇴원을 하시거나 발병 후에 이제 관리로 들어가셨을 때 너무 쉽게 빨리 본인을 갖다가 뒤쳐졌다고 생각해서 빨리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불안하면 네. 그게 자녀에게도 가죠. 그 네. 불안도가. 예를 들어서 특히는 이제 고2 때 이제 발병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은 고2 때 발병해서 1년을 쉬었어요. 얘는 고3 기간을 그냥 줬네? 네. 그래갖고 그럼 고3 빨리 너 해갖고 대학 입시를 해야 되니까 네. 너 얼른 열심히 공부해. 이건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막 뛰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은 빨리 일어나서 다시 뛰면 되잖아요. 근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뒤틀렸어. 그쵸, 이게. 그러면은 빨리 일어나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재활 기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고등학생 때나 아니면 대학생 때 발병이 되면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이거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 그래서 조금은 길게 봐야 되는 그런 싸움인데 그런 장기적인 시각을 갖기에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뒤돌아보면은 정말 쉬어야 될 때 1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었으면은 재활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정말 제 인생 경로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굉장히 저 같은 경우 자기관리도 굉장히 철저한 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어떤 점들이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조증하고 우울증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거죠. 잘할 때는 굉장히 또 잘하는데 이게 잘할 때 잘하는 게 조증으로 잘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조우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렇죠. 인간관계 관리를 못해요. 조증에서 잘하면은 능력에선 잘하는데 인간관계는 엉망이 되기 시작해요. 그건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냥 아프면 모르겠는데 이 조증 때는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분노를 잘 컨트롤 못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기가 쉬워요. 원래 잘하는 거를 갖다가 용서받으려면은 더 겸손해야 돼요. 잘하는 것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못하면 뭘로 바로 가냐면은 다른 사람의 공적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잘하는 걸 다 까먹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외국보다 이제 한국을 보면 조금 외국에서는 인종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거에 익숙한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조금 이렇게 벗어나면 이제 공동체에서 약간 아웃시키는 감정적으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한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차이를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팀 자체가 다 빛나야 돼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하고 팀 자체 성과가 좋으면 돼요. 이게 좀 다른 얘기예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돼요? 팀 자체가 외국은 팀이 돈만 잘 벌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팀이 돈을 잘 벌기도 하지만 서로 불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팀워크를 더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팀워크가 외국 팀워크가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외국은 팀장이 어떤 역할을 해주면 팀원이 팀장보다 훨씬 돈 많은 팀원들이 많아. 약간 이런 거 일은 일로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도 있고 또 관계도 있어요. 관계도 잘해야 되고 그런 사회성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외국은 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성격이 싸가지가 없어도 그냥 don't care예요. 왜냐면은 저 친구한테 그냥 서로 기계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가 있으면 그 사람 갖다 놓고 네가 이거 내가 못하는 거 네가 그냥 해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면서 끝나는 건데. 쿨하네요. 그렇게 쿨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럴까요? 변화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조울러들이 가지면 좋을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챗 GPT에게 물었어도 이 이유가 다 있긴 한데 이유는 다 있어요. 한데 질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조울러들이 이제 급성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유지기가 있고 또 유지기 동안에는 어떤 직업이든지 이렇게 잘 소화해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힘든 직업들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프로그래머를 처음에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 보면 또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한 것 같지는 않고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아마 챗GPT는 현실을 몰라요. 미국의 그런 미국은 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쪽은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의 프로그래머도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고요. 그쪽은 시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장이 다양하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지 않는 그런 직업들은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은 여기 제가 이 같은 질문을 2번이나 챗GPT한테 가장 했는데 보통 비추하는 거는 이거는 전문의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술 영역이 사실 그렇게 추천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감정적인 소모가 많잖아요. 감정을 막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영감을 받으려고 조울병 자체가 문제가 뭐냐면은 감정 기복이 큰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게 갈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연기하는 직업이나 또 예술가들은 해갖고 영감을 받으려면 감정을 갖다가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림 그리는 것도 비슷해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이제 그냥 그리는 거는 그냥 보통 그림 치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림 치료는 막 영감을 끌어올려 갖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그냥 감정을 그림을 통해서 그냥 배설하는 행위인데 음악도 제가 봤을 때는 음악 치료도 그런 개념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뭐 연기도 그렇고 내가 어떠한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직업으로서 한다면 그런 생각이 있는데 치료 차원에서는 내가 엄청나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된다. 그 순간부터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은 대로 그냥 하면서 그냥 즐기겠다. 그러니까 조우님도 맨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방송 세라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우님 관점에서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이 이 방송을 들어오거나 말거나 나 혼자 해갖고 어떤 의도로 하다 보면은 들을 사람은 들어주면 좋겠다. 이럴 땐 테라피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봅시다. 나 이거 방송해갖고 얼마를 타겟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경쟁이 있고. 그럴 때는 얘기는 이거는 테라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울러들이 갖고 있는 좀 장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장점들을 뭔가 좀 컨디션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뭔가 이런 증상적인 거는 잘 관리가 되면서 조울러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업보다 저는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어제 이제 또 전문의 분들과 어떻게 이제 길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정 관리 정말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저의 이게 팁인데 그 어제 전문의 2분과 꽤 국내에서 유명한 전문의 2분이죠. 그분이랑 이렇게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분 둘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제 하는 방법 같은 경우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다 모든 사람이 통한다 뭐 이러지는 않겠지만 추천은 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전날 일정에 대해서 계획표를 다 세요. 시간별로. 그리고 그 시간에서 벗어나는 일정은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녁 때 모임이 있을 때 근데 모임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임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르는데 이 모임이 중요하다 싶으면 저는 맥시멈 12시.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은 10시. 그 정도는 아니다. 9시. 요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모임에서 그러니까 모임 같은 경우가 조울러들 때 스트레스를 사실 많이 줘요. 그러면 거기 가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할 건지 네. 어떤 컨텐츠를 갖고 갈 건지 심지어 이게 상황들이 여러 상황이잖아요. 모임에서 어떤 상황으로 해갖고 밥을 먹고 어디를 가고 커피를 마시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 무작위적인 상황일 때는 해갖고 한 15가지 그 정도 시나리오를 갖다가 머릿속에 미리 가지고 가요. 근데 듣는데 피곤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해왔죠. 사실 조울병이 발병하기 전부터 저는 제게 관계에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순발력이 약해요. 순발력이 약하다 보니까 순발력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에 더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그걸로 메이크업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울러이신 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고 그럴 때 그걸 포기하지 말고 메이크업할 수 있는 건 메이크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분들한테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우님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윤리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한국이 이 사교육 시장도 너무 이렇게 포화가 되고 이런 거는 다른 애들 다 학원 가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낼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공부로서 승부를 봐야지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지 여생이 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존리 대표님이 애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와 또 이 애한테 돈을 심어주면 나중에 부자가 돼서 똘똘한 친구들 채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되게 패러다임이 확 바뀌더라고요. 모든 아이가 다 공부 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공부가 중요한 것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뭔가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그런 기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뭐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때 몇 학년 때 몇 점을 받았는지 기억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그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공감하는 얘기인데 제 식대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 관리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관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다. 내 통제를 어디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호르몬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내가 내 관리를 갖다가 할 수 있다.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을 때 도파민이 보상이 돼요. 그쵸. 인내에 대해서 이거는 도파민 즉각적인 보상 효과로 나오는 거는 밥을 먹었을 때 막 맛있고 그러면 보상이 되죠. 또 뭐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했을 때 어떤 거든지 욕구에 의해서 했을 때 쾌락적인 걸로 보상이 돼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고통이 수반되고 얻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연적인 보상이에요. 근데 이 보상이 어떤 도파민의 효과로 오냐면 성취감이라는 효과로 와요. 운동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승진도 그렇고요. 심지어 연애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상생활에서 보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게임으로 갔을 때 그런 비현실 세계에서 거기서 게임을 하면은 작은 미션을 이뤄도 보상이 바로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라는 게 중독으로 가는 것들의 특징은 초단기 보상일수록 더 중독성이 강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되는 보상일수록 중독성이 약해요. 공부나 학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연된 효과잖아요. 중독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래서 약해요. 그러니까 조울러들이 이제 도파민과 이 관련된 병이다 보니까 그런 도파민을 이해하고 또 그래서 도파민과 관련된 그런 자기의 일상생활의 그런 전략들을 좀 짜야 되는
또 자기 컨디션을 알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더 알아서 자기를 이해하고 또 도파민도 잘 이해해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도파민 얘기하셨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세로토닌 퍼스트고 이제 세컨이하고 도파민인데 뭐 사실 그거 빼놓고도 조울증도 해갖고 신경 호르몬이 해갖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는 있지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인데 아까 공부 얘기를 했는데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관리가 일단 얼마만큼 되냐에 따라서 네.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돈을 자기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돈은 얼마나 벌면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최저생계비만 벌어도 좋다. 근데 연극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은 벌고 싶다. 근데 연극을 하고 싶다. 그러면 3천만 원, 4천만 원을 주고는 저 연극 배우로는 그 금액으로는 저 친구를 도저히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프로가 돼야 됩니다. 네. 예, 그게를 한번 잘 곰곰이 명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뭘 직업을 생각을 할 때 최대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한 달의 수입은 어느 정도면 만족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수입이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거냐. 네, 그럴 때 문제 없죠. 아니면은 이 정도의 수익은 있어야지 내가 만족을 할 것 같고 그런 그 뭔가 좀 그 라인을 잘 만들어서 정해서 하면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컨텐츠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의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또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정말 중요한 게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연대하고 우리가 약자잖아요. 연대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 측면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줄 알 때 도움이 되는 방송 좋은 내 마음 약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